여러분, 오늘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나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웃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살아온 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구 철학사에서 가장 솔직하고도 지독한 현실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눈에 비친 인형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부모의 기대, 친구의 부러움,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잣대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허영심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타인의 머릿속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갉아먹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남은 생을 진정으로 후회 없이 사는 법에 대하여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진짜 인생입니다. 1.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이 살 곳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나 자신이 아닌 남의 눈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덧없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즉, 그 사람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이 당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대개 단편적이고 주관적이며 심지어는 시기심에 가득 찬 왜곡된 결과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가볍고 변덕스러운 남의 생각을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마치 타인의 머릿속에 나의 행복을 맡겨둔 것과 같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이 평온하게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아니다. 그곳은 시기, 질투, 오해, 그리고 무관심이 가득한 쓰레기통에 불과할 때가 많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당신이 비싼 차를 사고 무리하게 집을 꾸미고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 가식적인 웃음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면이 가난하기 때문에 타인의 박수로 그 빈틈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박수는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지고 당신은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2.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소외될까봐,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인생 후반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고독을 즐기는 법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 함께하지 못해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며 느끼는 충만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교제보다는 고독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타인과 어울릴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맞추기 위해 내 생각을 감추고 남의 수준에 맞춰 내 지성을 낮춰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바로 불행의 씨앗입니다. 사교성이 좋다는 말은 스스로를 견딜 능력이 부족하다는 고백과 같다. 쇼펜하우어의 이 매정한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 내부 세계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는 대신 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조용히 산책하며 나라는 존재와 친해지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3.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사는 법. 자발적 무관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자발적 무관심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칭찬에 귀를 막으십시오. 칭찬을 달콤하게 여기는 순간
비난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거든 저 사람은 나의 일부분만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시오. 반대로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든 저 사람의 시력이 나쁘거나 마음이 뒤틀렸나 보군이라며 무심히 지나치십시오. 둘째,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남보다 더 행복해지려는 욕심입니다. 그냥 나로서 행복하면 그만인 것을 우리는 늘 남의 집 마당에 핀 꽃과 내 마당의 잡초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갖고 있지 않은 것만을 생각한다. 이미 당신 손에 쥐어진 소중한 것들을 보십시오. 건강한 신체, 조용한 오후의 차 한 잔, 그리고 아직 나에게 남은 시간들. 이것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합니다. 셋째, 자신의 품격을 내면에서 찾으십시오. 명품 가방, 직함, 넓은 평수의 아파트. 이런 것들은 타인의 눈을 즐겁게 할 뿐 당신의 영혼을, 품격을 단 1mm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당신의 깊은 지성과 고귀한 성품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 풍요로움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에서 남의 눈을 위해 낭비할 시간은 단 1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태어난 광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오직 나만의 춤을 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이라 말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예술과 철학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을 제시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말든 남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신 차 한 잔이 향긋했다면, 당신이 오늘 마주한 노을이 아름다웠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하루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지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을 가둔 그 감옥의 문은 사실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만 결심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남들의 머릿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사십시오. 타인의 시선에 목매지 않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는 쇼펜하우어의 이 차갑지만 명쾌한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찬란한 자유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진짜 인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